안녕하세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인생에서 가장 긴장했던 가을날의 기록입니다. 제 이름은 윤혜옥. 올해 73입니다. 사람들은 나이 든 사람에게 묻곤 하죠. 이제 뭐가 남았냐고요. 저는 이렇게 답합니다. 기억이요. 선명한 기억들이 남았다고요. 좋은 기억도 아픈 기억도 그리고 지우고 싶었던 기억까지도요. 그런데 때로는 그 기억들이 누군가를 구하기도 합니다. 어쩌면 저 자신을 구하기도 하고요. 2025년 3월 17일 화요일. 그날도 저는 평소처럼 시립 도서관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후 9시 반 문을 닫을 시간이었죠. 책장을 정리하고 있는데 갑자기 문이 열렸습니다. 저기 아직 열려 있죠? 숨이 찬 젊은 남자였습니다. 20대 후반쯤 되어 보였어요. 손에는 낡은 노트와 카메라를 들고 있었죠. 곧 닫습니다만 급하신 일이세요? 제가 묻자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책을 찾는 건 아닙니다. 정보를 찾고 있어요. 이 도서관 자리에 있었던 창동 초등학교 화재 사건에 대해서요. 30년 전 그날의 이야기였습니다. 제 손이 떨렸어요. 놀라게 해서 죄송합니다. 저는 서진이라고 합니다. 기자 지망생이고요. 이 사건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왜 갑자기 그 오래된 일을? 단순 화재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할머님, 혹시 당시 그 학교에 계셨나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5학년 일반 담임 윤혜옥이었습니다. 그럼 정국수라는 학생을 기억하십니까? 정국수. 그 이름을 듣는 순간 30년 전 그날의 불길이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 아이는 제가 구하지 못한 학생이에요. 서진은 노트를 펼쳤습니다. 할머님, 정국수 군은 죽지 않았어요. 사망 기록이 조작됐습니다. 실제로는 중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어요. 한 달 뒤 퇴원 기록이 있습니다.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럼 국수가 살아있다는 말인가요? 이 화재는 고의 방화였습니다. 학교 재건축을 위한 보험금을 노린 범죄였어요. 그런데 누군가 기록을 조작하고 있어요. 지금도요. 시청 기록 보관과에서 일하는 손명숙이라는 사람입니다. 혹시 아십니까? 제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그 사람은 제 며느리입니다. 집으로 돌아오니 거실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명숙이가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어머님 이제 오세요? 걱정했잖아요. 명숙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부드러웠습니다. 하지만 그날따라 낯설게 들렸어요. 혹시 옛날 학교 이야기 누구한테 하신 적 있으세요?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 시청에서 옛날 기록 정리하다 보니까 어머님 이름이 나와서요. 창동 초등학교 화재 사건 관련 증인 명단에요. 오래된 일이야. 기억도 잘 안 나. 명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시군요. 어차피 그 기록들은 곧 폐기될 거예요. 30년이 지난 서류들은 다 파기하기로 했어요. 어머님 옛날 일은 잊으세요. 건강이 우선이에요. 다음 날 아침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바닥에 흰 봉투가 놓여 있었어요. 안에는 손으로 쓴 쪽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윤혜옥 선생님, 그때 죽은 아이의 가족을 찾아가십시오. 서울시 마포구 망원동 234-17 정국수. 그가 선생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가봐야겠다고. 오후 2시 저는 망원동으로 향했습니다. 3층으로 올라가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고 화상 자국이 목과 팔에 선명하게 남아있는 50대 중반의 남자가 서 있었어요. 선생님, 국수야?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선생님. 우리는 좁은 거실에 마주 앉았습니다. 국수는 천천히 말을 시작했습니다. 선생님, 30년 동안 제가 죽은 사람으로 살아왔다는 거 아세요? 서진이라는 청년한테 들었어. 1995년 5월 23일 오후 3시
저는 교실 청소 당번이었어요. 다른 아이들은 다 하교했고 저 혼자 남아 있었죠. 그때 복도에서 인기척이 들렸어요. 교장 선생님이었습니다. 낯선 남자 한 명과 함께 학교 뒷문 쪽으로 걸어갔어요. 이상해서 따라가 봤죠. 창고에 들어가는 걸 봤어요. 저도 몰래 가까이 갔습니다. 그리고 들었어요. 내일 새벽 4시에 시작한다. 창고에서부터 불을 지르고 3층 과학실까지 번지게 해. 그래야 보험금이 나온다. 보험금 사기였어요. 학교가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었거든요. 교장은 학교를 새로 짓는다는 명목으로 거액의 보험을 들어놨어요. 저는 너무 놀라서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런데 발에 깡통이 걸렸어요. 들켰어요. 교장이 제 멱살을 잡고 말했어요. 내가 본 것은 아무것도 없다. 만약 누구한테라도 말하면 너와 내 가족은 끝이다. 그날 밤 저는 너무 무서워서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새벽 3시 제 방문이 열렸어요. 낮에 봤던 그 남자였습니다. 그 남자는 저를 끌고 학교로 갔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그리고 창고에 저를 가뒀어요. 불이 났고 저는 미친 듯이 문을 두드렸어요. 살려달라고 소리쳤죠. 정신을 잃기 직전 누군가 문을 부수고 들어왔어요. 선생님이었어요. 제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나는 내가 죽은 줄 알았어. 늦지 않았어요. 선생님이 절 구해주셨어요. 하지만 병원으로 이송된 뒤 교장이 찾아왔어요. 내가 살고 싶으면 입을 다물어라. 내가 죽은 걸로 처리하겠다. 만약 살아있다는 게 알려지면 너뿐 아니라 내 가족도 위험하다고. 11살짜리 아이한테 그런 선택을 강요한 거예요. 30년 동안 유령으로 살았어요. 주민등록도 학력도 아무것도 없이요. 그러다 최근에 알게 됐습니다. 그 교장의 딸이 아직도 증거를 없애고 있다는 걸. 이름은 손명숙. 그리고 선생님의 며느리이기도 하죠. 국수의 집을 나온 저는 바로 서진에게 연락했습니다. 우리는 조용한 커피숍에서 만났어요. 서진은 노트북을 펼쳐 보여줬습니다. 할머님, 손명숙의 아버지, 당시 창동초등학교 교장 손태식의 기록입니다. 화재 사건 후 6개월 뒤 손태식은 거액의 보험금 15억 원을 수령했습니다. 그 돈으로 부동산 사업을 시작했죠. 하지만 3년 뒤 교통사고로 사망했어요. 손명숙은 그 재산을 물려받았고 그 돈으로 대학을 나오고 공무원이 됐습니다. 최근 5년간 시청 기록보관과에서 폐기된 서류 목록입니다. 유독 1990년대 화재 사건 관련 서류들이 많아요. 특히 창동초등학교 사건 관련 자료는 거의 다 사라졌습니다. 증거인멸이에요. 하지만 더 무서운 걸 발견했어요. 손명숙은 현재 할머님 명의의 부동산을 처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할머님, 혹시 집에서 전기 고장이 자주 나지 않으셨나요?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지난주에 2번이나 정전이 됐어. 명숙이가 전기 기사를 불러줬는데 서진은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명숙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에도 마무리만 잘하면 엄마처럼 깔끔하게 끝날 거야. 감전사고로 처리하면 아무도 의심 안 해. 저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야 해. 이미 했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부족하다고 해요. 함정을 파야 합니다. 할머님, 위험하겠지만 명숙 씨를 직접 잡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저는 손을 꽉 쥐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지? 서진의 계획은 이랬습니다. 제가 명숙에게 집 리모델링을 부탁하면 명숙은 가짜 전기 기사를 보낼 것입니다. 그때 집안에 경찰과 서진이 몰래 잠복해 있다가 현장을 잡는 거죠. 다음 날 저는 명숙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명숙아, 화장실 전등이 자꾸 깜빡거려. 전기 점검을 좀 받고 싶은데. 제가 아는 분 있어요. 내일 보낼게요. 고마워. 그리고 명숙아, 나 요즘 집이 너무 크고 관리하기 힘들어. 요양원 알아봐 줄 수 있니? 명숙의 목소리가 밝아졌습니다. 정말요? 제가 좋은 곳 알아볼게요. 그럼 집은 제가 처리해 드릴게요.
다음 날 아침 오전 9시에 서진과 경찰 2명이 뒷문으로 조용히 들어왔습니다. 옷장과 천장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했어요. 오전 11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명숙과 작업복을 입은 남자 2명이 서 있었습니다. 어머님, 정기 기사분들 모시고 왔어요. 명숙은 제 어깨를 다정하게 두드렸습니다. 명숙아, 그냥 같이 있어줘. 요즘 혼자 있으면 불안해서. 명숙의 얼굴에 잠깐 당혹스러운 표정이 스쳤지만 곧 미소를 지었어요. 저는 일부러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명숙아, 요즘 화장실 전등이 특히 이상해. 명숙이 남자들에게 눈짓을 했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명숙은 제 옆에 앉아 차를 따라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알아본 요양원이 있어요. 다음 주에 같이 가보실래요? 명숙아, 하나만 물어볼게. 너 아버지는 어떤 분이셨니? 명숙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아버지는 교장 선생님이셨어요. 창동 초등학교에서요. 저는 명숙의 눈을 똑바로 봤어요. 그 학교에서 불이 났었지? 명숙의 손에서 찻잔이 떨어졌습니다. 나도 그 학교 교사였어. 그리고 나는 알아. 그 불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보험금 사기였지. 너희 아버지가 계획한 방화였어. 정국수라는 아이가 그 비밀을 알았고 너희 아버지는 그 아이를 죽이려 했어. 명숙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닥치세요. 당신이 뭘 안다고. 나는 다 알아. 내가 왜 기록을 없애고 있는지도 알아. 명숙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래요, 맞아요. 아버지가 했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가족을 위해 어쩔 수 없었어요. 그래서 아이를 죽이려 했다는 게 정당화되니? 그 아이는 죽지 않았잖아요. 명숙이 소리쳤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너는 잘못이 없었어. 하지만 지금은 다르지. 증거를 없애고 나를 죽이려 한 건 내 선택이야. 그때 화장실에서 일하던 남자가 나왔습니다. 손에는 전선과 이상한 장치를 들고 있었어요. 다 됐습니다. 스위치만 올리면 감전사고로 처리될 겁니다. 그 순간 제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서진이 나타났고 경찰 2명이 옆방에서 나왔습니다. 손명숙 씨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합니다. 명숙은 저를 노려보며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당신도 결국 같은 피잖아요. 당신도 그날 진실을 숨겼잖아요.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래, 나도 겁쟁이였어. 30년 동안 침묵했지. 하지만 나는 이제 그 침묵을 끊었단다. 며칠 후 저는 국수를 다시 만났습니다. 새로 문을 연 창동 기념공원에 함께 갔어요. 진실을 기록한 새 비석이 세워졌습니다. 선생님, 저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민등록도 복원됐고 제 이름도 되찾았어요. 잘 됐구나. 서진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할머님, 같이 팟캐스트 하시겠어요? 세상에 묻힌 진실들을 찾아내는 거예요. 이름은 기억수호단이라고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70세 할머니가 팟캐스트라니. 재미있겠는걸? 그로부터 석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지금 작은 녹음실에 앉아 있어요.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기억수호단의 윤혜옥입니다. 녹음을 하는 동안 저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30년 전 그 불길 속에서 국수를 구했을 때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진짜 구원은 지금 이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침묵을 깨고 진실을 말하고 다시는 겁먹지 않기로 결심한 지금이요. 도서관에서 국수와 함께 책장을 정리하고 있는데 한 중년 여성이 조심스럽게 들어왔어요. 혹시 윤혜옥 선생님 계신가요? 네, 제가 윤혜옥입니다. 팟캐스트 들었어요. 제 이야기도 좀 들어주실 수 있으세요? 20년 전 일인데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어요. 저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앉으세요. 천천히 이야기해 주세요.
저는 당신의 이야기를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날의 손님 서진이 제 인생을 바꿔놨습니다. 30년간 마음속에 묻어두었던 죄책감과 두려움에서 저를 해방시켜줬어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70세시라는 나이에도 저는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었고 누군가의 목소리가 되어줄 수 있었습니다. 침묵했던 진실들이 빛을 보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세상에는 아직도 묻혀있는 진실들이 많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희미해지는 기억들, 두려움에 감춰진 목소리들, 정의롭지 못한 침묵들이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진실은 언제나 빛을 원한다는 것을요. 나이가 많든 적든 힘이 있든 없든 중요한 건 옳은 일을 하겠다는 결심입니다. 저는 윤혜옥입니다. 73세의 평범한 할머니이자 기억수호단의 일원이며 진실을 찾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에게도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요? 오랫동안 가슴에 묻어두었던 진실이 있나요? 그렇다면 저희를 찾아주세요. 우리는 듣겠습니다. 기억하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그날의 손님이 제 인생을 다시 써줬습니다. 이제는 제가 누군가의 그날의 손님이 되고 싶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기다리겠습니다.